자, 조세의 목표와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질문 살펴볼게요. 경제 성격의 질문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프도 나오고. 우선은 개념이나 또 핵심 내용, 정보들 좀 정리하는 걸로 질문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세금을 의미하죠. 세금 제도가 무엇을 목표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향후 앞으로 노령 인구,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들을 위한 연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건강보험을 위한 지출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재정 지출을 크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그 경로가 노령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연금을 이제 그 노인들에게 주려다 보면 아마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건강보험 지출, 그들이 이제 그 병원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에 대한 보험을 지원해주기 위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노령인구 증가가 이 원인, 그 결과 연금, 건강보험 지출이 정부 입장에선, 미래의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 지출이 계속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될 텐데, 이와 같은 비용 상승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조세가 세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세가 세금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이제 계속 지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더 많이 중요해질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돈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지급해주고 또 건강보험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쓰게 된다. 돈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조세의 목적은 일단 정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조세 제도를 고안할 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효율성을 좀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평성 실현의 목표가 있다. 효율성이란 적은 비용으로 이제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것, 이것이 효율성이고, 공평성은 평등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같은 어떤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라면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평성의 개념인데요. 효율성과 공평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세금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일정한 수입을 징수하면서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은 낮춰주어야 수입은 제대로 잘 걷어들이되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것이 효율적인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세 제도의 효율성은 경제적인 비용은 줄이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 이것이 효율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과 그리고 조세 행정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요 경제적인 순손실과 그리고 조세 행정 비용은 경제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마이너스. 뭔가 세금 제도를 운영할 때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효율적인 세금 제도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순손실
줄여야 되고 행정비용 발생하는 것도 줄여야 효율적인 세금 제도가 된답니다. 경제적인 순손실이 적을수록 또 조세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낮출수록 그 조세 제도가 효율적인 조세 제도가 가능해진다. 순손실 줄어들수록 그리고 행정비용도 적게 발생할수록 세금 제도가 효율적인 세금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로 인해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요인이 달라져가지고 이 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원이 다시 재배분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대요.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효율적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 나니 이 경제적인 주체들의 선택이 달라져요. 세금을 내게 된 이후 여러 경제적인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원이 다시 배분된다. 세금 내기 전과 달라진다. 이렇게. 즉 다시 얘기하면 요것은 즉 조세가 세금을 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 구입자든 아니면 공급자든 이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세금을 내게 되면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이 세금을 내게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세금 내기 전에는 얼마만큼 이제 샀는데 세금을 내게 되자 소비를 줄인다든지 세금을 내게 되자 생산자가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세금 내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이것을 경제적 순손실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각각 이제 소비자인데 이 A, B 두 사람이 피자 한 판을 먹을 거야. 그런데 이 A와 B가 피자 한 판을 소비해서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가격보다 더 크대요. 가격보다 이 사람들이 이제 피자를 사 먹고 느끼는 만족도가 더 커가지고 소비자 잉여가 발생했대.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피자가 한 판에 지금 시장의 가격이 7,000원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 A라는 소비자는 나는 10,000원이어도 이 피자 사 먹을 거야. 난 이 피자 너무 좋아하거든. 10,000원까지는 내가 사 먹을 거야. 내가 이제 그 10,000원 정도 쓰는 거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7,000원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7,000원을 주면 피자 한 판을 사 먹을 수 있어. 나는 10,000원이어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7,000원이니까 우와 좋다. 3,000원 왠지 득본 느낌이야. 이익인데 맛있게 먹었어. 그지? 3,000원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A는 이 피자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10,000원이어도 사 먹는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B는 이 A보다는 약간 이 피자에 대해서 엄격해가지고 이거 10,000원까지 주고 사 먹기에는 아깝고 한 8,000원까지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어. 돈 내고 사 먹을 그런 용의가 있어. 그래서 이 B에 가장 돈을 최고로 많이 준다면 8,000원 정도 주고 사 먹을 용의가 있는 피자였어요. 그런데 B가 8,000원 지불 용의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 지금 형성된 가격은 역시나 7,000원이었어. 그래서 7,000원을 주면 사 먹을 수 있죠. 8,000원이어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심리적인 만족감이 한 1,000원 정도 득본 느낌으로 B에게 남아있는 채로 또 맛있게 먹었어. 그죠? 해서 이렇게 지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가격을 지불 용의 가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요. 여긴 안 나왔지만
10,000원이었어. A의 지불용의 가격은 10,000원이었어. 시장 가격은 7,000원이야. 그 차이 있죠. 지불용의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에 그 차이, 3,000원의 차이가 있잖아. 이 3,000원은 잉여예요. 남았다.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남았어. 그런데 B의 경우는 소비자 잉여가 1,000원이야. 왜냐하면 지불용의 가격이 조금 더 낮았거든요. 8,000원 정도까지 내고 사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차이가 1,000원 정도였어요. 실제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그래서 B에게 있어서의 소비자 잉여는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10,000원의 그 피자에 7,000원의 피자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상황이었어. 그런데 세금을 부과한대요. 정부가 피자 한 판에 2,0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서 가격이 2,000원 오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와 달리 B는 피자 구매 의사를 철회, 취소하다 이런 뜻이죠. 왜 취소를 하냐면 시장 가격이 기존에 7,000원이었는데 플러스 2,000원이 되자 피자 한 판에 9,000원의 가격이 돼버린 거야. 그러자 나는 못 사 먹어. 8,000원까지만 사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었던 그 가격보다 더 비싸져서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았어. 그죠? 그러면 A는 어떨까요? A는 2,000원이 추가가 돼도 9,000원이거든요. 지불용의 가격이 조금 더 높아서 10,000원까지는 사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9,000원의 가격이 되더라도 A는 구입을 합니다. 그지? 아직까지 1,000원의 소비자 이유가 발생을 해요. 그지? 9,000원에 사 먹어도. 그래서 2,000원이 오른다고 했을 때 A와 달리 B는 구매 의사를 아예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소비자 잉여가 B에게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잉여가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0원이고요. B는 A는 얼마만큼의 잉여가 남았냐면 1,000원의 잉여가 남았어. 그래서 세금 부과 전에는 A에게서 3,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고 B에게서 1,000원이 발생해가지고 4,000원의 소비자 잉여가 총 합으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나자 A에게서 발생한 소비자 잉여 1,000원밖에 없고 B에게서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총 소비자 잉여의 합이 1,000원입니다. 괜찮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소비자 잉여가 얼마만큼 달라졌나? 세금 부과 전엔 4,000원, 세금 부과한 이후에는 A에게서 발생한 소비자 잉여 1,000원밖에 없다. 그래서 감소폭이 3,000원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잉여가. 그런데 세금은 얼마 부과했냐면 2,000원 부과했거든요. 2,000원 부과하자 마이너스 3,000원의 손해가 발생했어. 이건 지금 잘못된 세금 제도예요. 이렇게까지 소비자 잉여를 깎아 먹을 만큼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경제적인 순손실이 너무나 크게 발생한 세금 금액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액보다 2,000원보다 소비자 잉여 감소가 지금 마이너스 3,000원으로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세금 제도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은 조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누구든 이제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자 잉여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순손실을 또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생산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세 제도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은 요거 조세 행정 비용 때문인데 조세 행정 비용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납부하는 사람이 세금과 관련된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치르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뭐 시간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뭐 은행에 간다든지 가는데 드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조세 행정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력을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도 모두 조세 행정 비용이라고 본다. 그치? 또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세 행정 비용, 납세자가 이렇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런데 소득 금액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세금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면 그러면 더 많은 손이 가겠죠. 그지?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의 개발도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 조세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다. 그치? 단순하게 세율 적용하는 것보다 까다롭게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면 더 복잡하다. 조세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율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조세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그지? 그죠? 네, 조세의 공평성,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의 문제다. 조세의 공평성.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조세의 목표, 두 번째 목표가 공평성이었잖아. 공평성 개념을 또 한 달러 비중을 차지하게 해서 네, 공평성 개념을 제시해 줍니다.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세의 공평성,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짊어질 것인가? 부담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데 누구에게 부담을 지을 것이냐,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와 관련된 개념이 공평성. 조세의 공평성에서는 조세 원칙을 편익 원칙과 또 능력 원칙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평하게 분담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편익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능력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담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 편익 원칙은 공공재화, 공공 서비스의 편익, 이익이라든지 그런 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가 더 많이 누렸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라든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많이 누렸어. 그로 인한 이익을 많이 얻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된다. 차별적으로 내게 하는 것 다 공평하게 n분의 1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편익을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이것이 편익 원칙에 따른 공평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공평성에는 개념이 두 가지다.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편익 원칙의 개념은 공공재를 이용하며 얻은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별적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편익 원칙에 따른 공평성인데 그렇게 이제 편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하다 보니 이 원칙에 근거하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또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공공재를 이용하는 그런 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에 따라 이렇게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부유한 사람들은 편익을 많이 얻었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익 원칙을 적용을 했을 때 공공재가 마치 개인의 어떤 소유재와처럼 많이 얻은 사람이
그에 대한 대가도 많이 지불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재화와 좀 개념이 비슷해진다. 편익 원칙을 적용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능력 원칙이네요. 공평성 개념 속에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세금 부담 능력,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내게 한다. 이게 능력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서 세금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이래요. 이 원칙에서 수직적인 공평성 그리고 수평적인 공평성 두 개의 개념이 도출된답니다. 능력 원칙에서는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규모를 결정한다. 수직적인 공평성 이렇게 이제 세로 축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경제적인 그런 능력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을 구간으로 잘라서 요 구간 안에 들어가면 같은 금액을 내게 하고 그죠? 요 세로축 수익적 공평성은 요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세금 부담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게 수직적인 공평성 개념이고 수평적인 공평성은 가로로 봤을 때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이게 수평적인 개념성이랍니다. 서로 달라야 된다. 수직적으로 봤을 때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게 수평적인 공평성입니다.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세금도 비슷하게 내게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것, 이제 그 두 가지 뭐죠?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요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수직적인 공평성과 또 수평적인 공평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떤 두 사람의 능력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정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것, 이게 좀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금 제도의 중요한 목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대요. 그래, 효율성을 실현해야지. 효율적인 세금제도 필요해. 그리고 공평하게 부과해야지. 라고 다 동의한대요. 그런데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대요. 효율성을 좀 이렇게 획득하려고 하면 공평하지 못한 세금 제도가 되기도 하고 공평한 세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세금 제도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하나는 희생시킨다. 세법 개정안 중에는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신에 효율성을 선택하고 공평성은 좀 실현을 시키지 못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평성을 증진을 시켰지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제안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한 세금 제도는 이제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지?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이유도 어떤 것을 조금 더 그 긍정적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진다. 효율성이 더 중요해. 아니야, 공평하게 걷어야지. 요렇게
그지?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투자되는 비용은 작게 낮추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리고 효율성이 높아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든 좀 복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봤을 때, 공평하지 못한,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공평하지 못한 그런 세금 제도가 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조세의 목표와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